기원전 5세기 혼란스러운 춘추 전국시대. 과연 그는 왜 병법서를 쓰게 된 걸까요? 그 이름은 손무, 훗날, 손자라 불리게 되는 그는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전쟁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전쟁은 단순한 힘의 과시, 영토 확장이 아닌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손자는 무모한 전쟁이 얼마나 큰 희생을 불러오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자병법의 핵심은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의 상황을 파악하고 속이는 것이 승리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손자병법은 단순히 전쟁 기술을 넘어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군주에게 신중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요구하며 감정적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고했습니다. 손자는 또한 전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쟁을 최소화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손자병법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스포츠, 심지어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손자병법은 단순히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다면 손자는 실제로 전쟁에서 얼마나 활약했을까요? 놀랍게도 손자의 실제 전투 기록은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나라의 합려에게 발탁되어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합려에게 인정받기 위해 손자는 궁녀들을 훈련시키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규율을 어긴 궁녀들을 가차없이 처벌하는 그의 모습에 합려는 감탄합니다. 손자는 뛰어난 전략으로 오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고 주변 국가들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손자는 성공적인 군사 활동 이후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의 은퇴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손자는 명예와 권력보다는 자신의 철학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손자병법은 단순한 전쟁 기술서가 아닌 인생의 지혜를 담은 철학서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그의 가르침은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병법은 과연 평화를 위한 책일까요? 아니면 더욱 효과적인 전쟁을 위한 책일까요? 손자병법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인지도 모릅니다.